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8월 첫째 주는 제가 여름 휴가라서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시장은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운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하나씩 또 시장을 대응해 보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흐름 잘 체크하시고요. 금요일날 우리 지수 흐름은 별로 좋지는 않았더군요. 천천히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승부주와 또 다음 주 스케줄 한번 둘러보죠. 내일 승부주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죠. 지금 보고 계신 오가닉 코스메틱이 상가, 당일 좀 일찍 올라갔군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 다시 상가, 상당히 힘이 좋게 올라갔습니다만, 다음에 진영 상가, 오가니티는 운용자금이 좀 자금난 해소도 되겠군요. 에코프로 H는 2차전지 소재, 진영은 반도체 쪽에 좀 관련된 쪽이 같은데, Y11 웹툰 네이버 재료, 카프로는 매각 재료. 근데 대부분 다 중복된 그런 재료들이 참 많군요. 시간에 봅시다. 이노뎁 52,000주, 블루엔 트루엔이죠. 16만주. 트루엔과 이노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테러 같은 거와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은 이 두 종목을 선택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즘 시장이 이슈와 같이 움직여 보실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같이 한번 움직여 주는 거 좋겠죠. 그래서 이노뎁이나 트루엔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걸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의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노뎁이나 트루엔 세상의 지금 이슈에 맞춰서 한번 해본다 라는 마인드로 해주시고요. 웰크로는 조금 좀 틀리죠. 얘네들 방호복, 호신용 이런 쪽이고, 트루엔이나 이노뎁 이런 애들은 CCTV나 인공지능 그런 쪽이니까요. 그래서 좀 분리는 시켜 놓았어요.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이노뎁과 같이 놓으시고, 웰크로 쪽을 보겠다면 웰크로나 S1 같은 이런 종목과 같이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CCTV 쪽이 조금 테마 쪽으로는 좀 활발하네요. 보니까 코콘 같은 것도 5.8% 정도 올라가 있고, 아이리스 같은 것도 4.9%, 알체라는 그렇게 오른 적 없고, 포크스 HN 이 종목도 제법 많이 올랐군요. 시간에서 3.8%. 위세 아이텍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이노뎁, 트루엔, 웰크로 이렇게 다 올려놓고 밑에 애들 조로록 붙여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스케줄을 보면, 일단 신규 상장주가 파두가 내일 상장을 하죠. 지금 금요일에는 MI큐브가 상장을 했는데 아침에 좀 반짝해주고 많이 내려간 상태군요. 그래도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상당폭으로 120 공모가 대비 122% 올라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3% 빠져 있군요. 일단 파두하고 CG트로닉스는 이틀 됐죠. 이틀 됐는데 시간에서 0.4% 그렇게 빠진 건 없고요. 기관들은 더 이상 좀 어느 정도 다 팔았는가 싶네요. 얘는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엮어서 한번 봅시다. 파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다른 종목도 한번 알아보죠.
파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여러 하도 말이 많아서 이런 것은 설명을 잘 해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그런 쪽 좀 알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들 제가 보는 어떤 트레이딩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31,000원 밴드 상단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받았죠. 근데 아직은 적자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회사고, 미래 추정 가치로 가지고 지금 이걸 이제 보통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그래서 참 그 미래를 보고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락업 비중이 61%고 유통 가능 물량이 38%, 39% 가까이 되는데 1800만 주, 1870만 주 나온다니까 이건 조금 물량이 좀 빡빡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까 뭐 당연히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겠죠.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방송하시는 분들도 SSD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장사하는 쪽에는 그리 나쁜 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 폭으로 뭐 이렇게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그런 회사이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조심스럽게, 거래량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좀 하는 게 좀 1770만 주 거래량이 좀 많죠.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네 종목이 지금 상장을 하자. 목요일날 그죠? 하나스펙 28호, KB스펙 26호, 그 두 종목에 상장하고 그 다음에 상장하는 것이 포즈 테크놀로지 같은 1종목. 전방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 같죠.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뭐 그림도 뭐 군함도 있고 그죠? 비행기도 있고 그죠? 뭐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합시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스펙주는 따로 볼 건 없겠죠.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상장한 게 이제 큐리옥스, 다중면역검사, 뭐 단일체포, 뭐 보니까 얘는 또 바이오 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인터넷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그러겠죠. 또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좋은 내용으로 분석해 주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그날 상황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 그런 트레이더의 마인딩만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뭐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에는 요즘은 너무 신규 상장주가 조금 결이 많이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특별한 기업 아닌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딱 하나만 집중을 하자. 현재의 그날 당일에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될 것이며, 절대 다른 종목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손을 떼지 않는 이상 나는 안 할래 하고 손을 딱 떼버리면 쳐다보지는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두는 뭐 그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31,000원 밴드 상단이니까 파두는 거래량이 많다는 게 좀 뭐 트레이딩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큰 단점이거든요. 천천히 서둘지 마시고 봐주시고, CG트로닉스를 같이 묶어서 봅시다. 어차피 최근에 같이 상장한 친구 중에는 MI큐브가 상장했지 않습니까? 얘는 이미 뭐 한번 파동을 줬고 지금도 공모가 대비 122% 정도 올라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한번 시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시장은 그때 따라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라 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120%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죽을까, 꼭 그런 공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도 CG트로닉스 이거 하고 이놈하고 얘는 그렇게 많이, 얘가 공모가가 25,000원 있죠. 지금 15.4%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빠진 놈하고 지금 120% 올라 있는 놈하고 이놈하고 세 개를 딱 붙여가지고 신규주로 딱 붙여서 신규주 하실 분들은 세 개 딱 놓고 파도를 봐주시되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죠. 요쪽 애들은 요놈 세 놈은 기술주로 보죠. 나노브릭은 상한가 안 보지고 양봉을 유지를 해줬는 시간의 1.1%,
근데 굳이 이걸 또 봐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시간에 보면 금요일 이렇게 31만 주를 기관들이 듬뿍 넣어놨단 말이에요. 보통 잘 이런 식으로 된 스타일에서 30% 오른 종목이다 그 뒷날에 이 물량을 냈는다, 이거는 조금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월요일에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줄까, 이런 걸 한번 봐봐야 돼. 살아나면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3,100원 정도 타점을 딱 잡고 본다든지, 돌파를 하면 들어가고 3,100원과 3,000원 딱 잡고 이 공간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들고 있지는 마십시오. 한오버리 바로 사인은 요즘에 가장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어떤 일주일 동안 모니터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가장 규칙적이고 가장 파동이 강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주는 종목이 정상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서로가 화답이 오고 갈 때 참여자도 이놈은 이런 날엔 갈 거야 한 날에 가지고, 이 날은 좀 쉬겠지 한 날 좀 쉬어주고,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말없는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시간엔 1.9% 빠졌지만은 이런 거 이제 못 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19,000원 타점을 딱 잡고 뭐든지 요 밑에는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오. 차라리 잡으려면 이 저점에서 한번 기다리 18,000원 정도나 한 기다리지. 18,000원과 19,000원 이 두 텀 안에서만 나는 놀아보겠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가 18,200원이니까 이날의 꼬리가 18,200원, 이 꼬리를 무조건 하시는 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꼬리는 몸의 가장 끝에 제일 끝에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잘못 잡으면 우리 고양이한테도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문단 말이죠. 조심들 해야 됩니다. 조선내야는 이놈은 좀 실망스러운 친구죠. 가야 할 자리에 한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 날짜에 한가가 나오면 그 다음날에 상가를 띄었잖아요. 이날은 놀아줬다면 이해하고 그 다음날 갔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등주적인 흐름으로 잘 가고 있는, 규칙적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보면 바로 스나 조선내가 가장 근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시장이 생각한 방향으로만 저놈이 움직인다라는 판단이 설면은 사람들이 훅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잘 안 달라붙어요. 왜? 그 규칙성을 깨고 실망스럽게 내려가 버린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믿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날도 보면 마이너스 18.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2%대에 맞췄군요. 시가가 플러스 1% 출발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20%가 까진 셈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8%대 이 꼬리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한 6% 정도, 6, 7% 수익을 한 7% 정도 수익을 안고 있다 소리거든요. 자, 시간 1.8% 빠졌으니까 그래도 이놈 살아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꼬리가 한 7%, 6, 7% 정도 된다고 봅시다. 시간에 1.8% 빠졌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한 2%로 칩시다. 그럼 2%대를 잡아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5% 구간 되네요, 그죠? 문제는 시가 2, 3% 잡혀주고 이 저점까지 5%까지 밀어주고 꼬리를 탁 체킹을 해주고 딱 잡아주고 상승을 하느냐, 그대로 쭉 깨고 내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가를 잡아주고 살짝 밀렸다가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양전을 해버린다,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종목은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를 한번 노려보겠다. 두 번째, 첫 번째 안을 본다. 시가에서 눌렀다가 꼬리 쳐주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난 다음에 기다려야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얘가 양봉으로
변화를 하는 시점이 온다. 양봉으로. 그러면 양봉에 변화하는 시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시가에는 신경 쓰지 말고 양봉이 변환되는가 보면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은 굉장히 지극히 직관적이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점이 유용하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금양은 살아나면 이런 애들은 승부를 끌어야 됩니다. 고를 외쳐야 되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이런 애들은 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애들은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지금은 별로 뭐 가긴 그렇고, 가장 시달리지 않는 놈은 금양이죠. 제가 우리가 이 날짜였죠. 이 날짜였습니까? 이 날짜 목요일날, 이 날짜가 금요일이죠. 7월 28일날 제가 7월달 마지막 방송을 이제 하는 날이었죠. 금요일날. 이 날짜에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단가가 18,000에 카운팅을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다면 31.6%를 지금 수익이군요. 118,000입니까? 시가 108,000입니까? 얼마입니까? 금량이 118,000. 이 정도 되겠군요. 이 지점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잘 가지고 있겠네요. 시간의 3%인데 포스코나 에코 쪽이나 이렇게 시달리기 싫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가면 같이 다 가는 입장이니까 금량 하나만 꺼내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뭐 얘네들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텐데 하면 포스코를 하자니 또 에코 쪽 애들이 또 시달리고, 에코를 하다니 좀 포스코 시달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금량 하나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꼭 보유를 하고 고를 부를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시간에 3%를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 이런 종목들은 특히 기간 많은 종목이니까 좀 봐주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나마 포스코 쪽에서는 그나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지 않습니까? 에코 쪽에서는 에코프로 HN이 이제 상가를 가버렸죠. 다른 쪽은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 애들은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제 11만원, 얘도 이제 6만원 얼마에서 이제 11만원 또 훌쭉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차피 가격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에코프로 H를 보든지, 에코 쪽에는 그러면 이제 나는 금량을 보겠다. 이것도 저놈 이놈 막 보기 싫으니까 금량. 그래도 포스코가 기업이 좀 나으니까 좀 낫지 않겠나. 뭐 이렇게 뭐 포스코 인터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같이 저울질을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속 편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과 웰크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내부 웹툰 뭐 재료인데 이미 반응은 나타났죠. 당일날에 21% 정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시안에는 5%를 지금 올려놨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금요일날 물량을 제법 많이 넣었네요. 그죠? 그렇다면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벌써 시가가 한 4~5% 딱 뛰어서 아침에 출발하는 소리인데, 웹툰 재료는 요즘에는 뭐 나쁜 재료는 아니죠. 나쁜 재료는 아닌데 어찌 될는지 한 지켜봅시다. 승부를 거실 분들은 이거 뭐 3% 분할로 잡고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월요일이니까 미리 사고 그러지 마시고 한 6,500원이나 그런 단가, 아니 뭐 6,400원 이렇게 투트랙 단가를 딱 잡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돌파하면 들어가고, 밀려서 6,400 받아주면 이게 지지되는 거 보고 지지가 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한 종목이 살아나면 이런 거는 쉽게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됩니다. 퓨처캠 한번 봅시다. 아직은 재료는 살아있죠. 전리섬 암은 요즘에 가장 흔한 우리들의 질병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많은 고통과 많은 여러가지 아픈 상황을 유발을 시키죠. 가족관이나 자금적으로나. 기관 외국인은 크게 손대는 건 없습니다. 기관들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사왔던 게 눈에 보이긴 보이네요. 상승을 해주고 하루 이제 쉬어주는 느낌인데 시간에 1.1%
아직은 조금 검증이 필요한 친구죠. 이런 친구는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요즘에 하도 뭐 저놈 자식들 포스코나 에코나 막 그냥 이런 애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초전도체니 어쩌니 하면서 시장이 뒤흔든 상황에서 얘가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점. 그 의문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는 게 낫다. 고가가 12,470은 3.9%가 여기가 3.9%다. 시간은 1%네. 2%만 더 돌파하면 여기 이직을 돌파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럼 난 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만 나는 네하고 한번 손을 잡아보겠다. 그러면 너의 진심을 믿어주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호가가 약합니다. 단점은 56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큰 금액으로 할 정도는 아니다. 손오공은 사실 뭐 크게 느낌이 와닿는 종목은 아니에요. 크게 느끼면 기관의 외국이나 크게 와닿는 것도 없고, 뭐 예전에 있었던 뭐 매각 재료 뭐 그런 거란지 여러 가지 말이 올라가지만 특별한 지금 이슈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던 것은 지금 8월 1일에 나온 손오공 뭐 미국 엔터 기업하고 유통 및 라이선스 계약 그런 건데 뭐 사실 좋은 이야기죠. 좋은 회사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은 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의 큰 파동이 일어나기 큰 느낌 와닿진 않아요. 이게 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뭔가 돈 좀 있는 애들이 뭐 축 치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한 1, 2% 더 주고라도 한 2, 3% 더 주고라도 그때 함성 부를 것이에요. 좀 지켜보면서 추적을 하자. 손오공은 원택 비율은 도망을 치면 따라가야 될 종목이죠. 어차피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단 말이죠. 몸통 뚫고 기간은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새로이 32만 주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시간은 0.3% 올라 있거든요. 이 말은 뭐 급하게 가지는 않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급하게 가지는 않겠다. 지금 여기를 돌파를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놀았지 않습니까? 한번 돌파를 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보자. 이놈 자식이 나는 딱 12,000원 이놈을 딱 잡고 보겠다. 돌파하면 들어가야지. 못 가고 내려온다. 배대기 또 기다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돌파를 원한단 말이죠. 진정성 있는 돌파를. 돌파해서 양봉을 유지한다. 그럼 골디 이날도 8%짜리란 말이죠. 5% 이상 수익만 있으면 난 가져가겠다. 비율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항시 말씀을 드렸죠. 그 밑바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제법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시간 0.2% 역시 급하게 가지 않겠다는 소리죠. 천천히 8,400년도 기준으로 딱 잡고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SBB 테크는 얘는 참 기가 있는 친구인데 요즘 참 크지를 못해요. 단가는 46,900원 지금 시간에서 0.9% 올라가지고 전고점에 딱 목을 같이 딱 나란히 맞춰가지고 끝났잖아요. 시간에 0.7% 올라온 이 작은 흐름이 여기서 이 작은 공간의 흐름이 얘한테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같지만 항시 작은 흐름이 큰 물줄기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SBB 테크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한때 갈 때는 참 끼가 있게 자강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 같은 것은 2만원에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9만 5천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 15,000원. 그죠? 기가 있는 친구니까 이런 애들이 한번 살살 좀 움직이려고 하면 관심 있게는 봐주자. 레인보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가만히 둘러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균등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챗봇 같은 관련된 뭐 솔트룩스나 셀바세스 같은 애들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신규주 애들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폐배터리 관련주나 뭐 에코프로 애들도 뭐 나름대로 움직이고, 자, 한쪽으로 치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좋다. 그런 의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금요일에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간에선 보합입니다. 기간이 조금 물량은 넣었군요. 외국인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같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번 올려주면 시장이 약간 변화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여기 힘이 없는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건 안 봐도 레인보우가 움직이면 꼭 봐주셔야 돼요. 이놈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는 참 긴 세월을 두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만원까지 내려오는데, 10만까지. 근데 이놈은 15만원을 뛰어넘으려면 금방 뛰어넘어버려요. 금방. 예, 20%짜리 한두 번만 나오면 팩 뛰어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시세를 또 쓴단 말이죠. 자, 지켜봅니다. 웰바이트는 개인적으로 사실이 마음에 드는 친구는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까탈스럽고 굉장히 좀 마음을 추측하기 어려운 여자친구 같다고 해야 되나요?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크게만 안 사도 찔끔찔끔 사고는 있어요. 외국인이 99만 주를 금요일날 넣었군요. 금요일날 올라간 게 22% 정도 종가서 맞췄는데 시간에 2.4%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참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거래를 꼭 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단가를 하나 딱 잡아놓고, 예를 들면 지금 2.4%니까 뭐 1.6%에 3,800원이나 이런 식으로 단가를 딱 잡아놓고 깨면은 일단 나와 있어야 되고, 안 깨고 쭉쭉쭉 올라가면 조금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법 좀 잘 올라가다가 팩 패버리고 팩 패버리고 이래 하거든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애를 먹이는 여자친구도 잘 뭐 이렇게 지내놓으면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자, 오늘 뭐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이제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둘러보았는데, 여러모로 뭐 시장이 다 활발하게 좀 움직인 것 같네요. 특히 초전도 쪽에는 일단은 뭐 쓰나미 대장질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쓰나미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겠죠. 거래가 될 텐데 뭐 아마 뭐 모습은 안 좋겠죠. 왜냐면 서남 회사 자체에서도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되, 뭐 서남만이라도 득선, 뭐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고려제강, 모비스, 뭐 국일신도 종류는 참 많죠. 그래서 다른 애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종목이라도 뭐 신성델타 같은 걸 보면 시간에 지금 4% 정도 올라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4% 정도 올라있다면 이런 걸 쉽게 추종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마세요. 일단은 시장이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받아주지 않고 이슈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좋으니까요. 어차피 서남보다는 어차피 만일 초전도체에 관심이 있다면 신성이나 파워로직스 뭐 그런 쪽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신규주가 5개, 6개네요. 6개 정도 있고, 시장은 약간 혼조스러운 방향을 잡기 힘든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8월달이라 휴가가 겹치고 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흘러갈 때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똑바르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휴일이라 제가 오늘 좀 방송 시간이 늦었는데 다음 주 대비 잘해서 운영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문의 문주였습니다.